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의약품, 관세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또 트럼프하고 베센트 장관은 곧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또 특정 국가가 언급되기도 했죠.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낙폭은 또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열리기 전에 환율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수가 어떻게 또 영향을 줄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점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장중에 아예 마이너스권에 계속 머물긴 했는데 낙폭을 확 줄였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다가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었죠. 그래서 장중 내내 이제 마이너스권에 이제 머물렀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은 이어졌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1% 안쪽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업종으로도 헬스케어 관련된 제약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이슈, 그다음에 백신 관련된 FDA 담당자가 교체된 거, 이걸로 이제 제약주들이 급락을 해서 그렇지 그 외 업종도 그렇게 또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냥 좀 관망하는 분위기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슈들을 보면 우선 트럼프가 계속 관세 관련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영화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백악관 쪽에서 확정된 거 아니라고 했다가 또 트럼프가 의약품 관련해서 2주 이내에 또 관세 부과할 거다, 이런 발언하면서 여전히 또 관세 관련된 뉴스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반면에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곧 협상을 타결하는 국가가 나올 거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영국이 그 대상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근데 조건을 보니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철강과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는 건데, 그게 완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간 100대 정도 수입을 했다면 그 중에 쿼터를 정해서 그 중에서 할당량, 예를 들어서 한 30%는 관세 면제, 그 이상 되는 거는 관세 부과,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협상 결과가 나오긴 나오나 보다, 이게 또 이제 낙폭을 줄이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는 계속해서 어쨌든 관세 자체는 유지가 될 거야. 또 캐나다하고 회담하는 과정에서 또 약간 신경전이 오고 갔잖아요. 그런 점은 또 부담이 되고 하면서 어쨌든 관세 관련해서 좀 어정쩡한 뉴스가 나오면서 플러스로 돌릴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도도 지금 미국의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에 대해서 관세 면제하는 거 제한했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번 주 한두 개 정도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 증권사들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많아요. 제프리스에서는 반등 이용해서 그 미국 주식을 줄여야 되는데 그 근거로 6월부터 지표가 좀 악화될 거다. 그러니까 관세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 지표는 악화되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랠리가 계속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보도에서는 관세가 딱 나오면서 소비도 주춤, 투자도 주춤, 연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대기 모드인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한쪽으로 추세를 잡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또 이런 어떤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들이 좀 신중해진 게, 가장 좋은 투자처가 어디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 그러니까 물론 지금 1위는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도 그나마 최근에 좀 추세가 내려온 거고, 추세적으로 보면 주식은 좋은 투자처 2위. 그러니까 1, 2년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투자처 대상 2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2위가 된 게 금이에요.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주식, 금 순이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금, 주식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자체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불안정하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관세에 대해서 여전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관세 관련해서 이게 가격만 높일 거다, 아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쪽이야, 그래서 66%, 아니야, 일자리를 창출할 거야, 25%, 거의 두 배, 세 배 가까이, 2.5배 정도? 2.5배 정도가 가격만 높일 거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떤 관세에 따른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거보다 불안함이 더 큰 장세다 보니까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고 나서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를 자꾸 보고 싶어하는,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신중함이 가동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목받는 게 금리잖아요.
금리 이제 FOMC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금리를 많이 주목했는데 금리가 내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 이런 기대감보다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거든요. 그래 미국이 이제 오늘 우리가 돈을 좀 빌릴 거야라고 이제 날을 정한 날인데 빌려줄게라고 달려든 나라들이 많았어요. 달려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금리는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 결과물로 금리가 내려갔다. 이 점이 좀 주목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목받은 건 역시 또 대만 달러인데 대만 달러는 오늘 또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 거죠. 환율이 최근에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큰 폭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여전히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대만 환율 하락, 그러니까 대만 달러 강세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만은 이제 우리 증시에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부에서는 환율로 트럼프에 어필하는 거다. 우리 환율이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미국산 제품 가격 깎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협상하자.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리한 조건 만들어주니까 협상 좀 잘하자. 이런 결과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달러 약세야. 이거는 아시아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야.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증시에서의 수급 변화를 보면 그게 좀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로 내려갔는데 우선 백신주, 모더나 막 급락을 했고요. 제약주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백신주 같은 경우는 그 FDA에서 백신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교체가 됐는데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예, 막 그 백신도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강을 하고 업데이트하는데 그 업데이트 할 때마다 임상 실험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빠질 거야. 이런 걱정이 있다라는 거고 또 의약품에 대한 그 관세부가 이슈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제약주들도 빠지고 오늘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이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 또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해외 매출 부진, 이게 실적은 되게 잘 나왔는데 뭐 해외 매출은 부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라서 더 올라갈 재료는 아니잖아. 이런 해석, 이런 것들이 또 하락하게 만들었고 AMD는 시간 외에 더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를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간에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또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시간 외에서 빠지고 이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테슬라는 오늘 빠졌는데 이게 4월 유럽 판매가 급감을 했어요. 국가별로 이제 4월에 판매량 줄어든 거 이렇게 숫자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근데 이게 그럼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산 전기차는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해외 쪽에서는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점도 또 테슬라의 주가를 또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연휴 기간에 뉴스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는 그래도 선전하는 지표도 있었다. 이거는 있었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는데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건 맞는지, 그러니까 뉴스 분위기는 모락모락 나오는데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주가가 최근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도 있고 또 애플이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빠진 점들,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주가도 관세 때문에 빠지네. 뭐 이런 어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계속해서 이제 관세 관련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만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1,400원 이하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 하락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볼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그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급락한 거 트럼프의 관세 발언으로 시작됐던 하락은 완전히 복원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연휴 기간 동안에 MSCI 한국 지수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연중 최고치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리면 코스피 지수는 거의 2,700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왜곡된 게 있죠. 왜냐면 MSCI 한국 지수는 달러로 거래되는 ETF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한 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이제 반영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야 마땅한데 이게 이제 환율을 반영한 거라서 이게 환율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이 자체는 수출주에는 불리해. 이렇게 악재 쪽으로 가면은 수출주는 또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요.
그걸 끌어내리는 빌미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아시아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달러가 공급이 늘어나는 거야.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거면 그럼 대형주 사겠네.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의 실제 움직임을 우리가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에서 이게 이제 블록들 때문에 6천억씩 매수 잡힌 거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하는 상황에서는 벗어나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 이렇게 홀짝홀짝으로 가는데 이틀 연속 매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쭉 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 동안 연속해서 매수한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지난주 직전에, 연휴 직전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하고 코스피도 매수하느냐. 그게 아니라 환율은 이거는 하락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야. 이렇게 보면은 주식, 채권, 외환 다 불안한 거기 때문에 일단 발을 떼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특히 선물 시장까지 겸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연휴 기간 동안에 관세 관련된 뉴스는 거의 정체라고 봐야 됩니다. 뭐 타결될 거야라고 이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연휴 전에도 나왔던 뉴스라서 이거는 이제 뭐 좀 새삼스러운 건 없다라고 봐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환율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환율을 급락하고 나서 첫 번째 거래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형태로 반응을 하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로이터 보도에서는 뭐 그 달러 약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신호다. 이런 식의 주장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쁜 쪽에서는, 일부에서는 이거 수출주들 누리던 어떤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미터는 자동차, 반도체 이런 수출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주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수입 단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뭐 수입 관련된 업체들,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자금이 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 보면서, 이게 아마 수출주로 간다라는 건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서 이제 외국인들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준비한 건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의 반등, 미국 시장이 반등하다가 이틀 동안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베어마켓 랠리가 약세장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 아니냐, 이렇게 보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는 이제 평균 동안 약세장에서 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최대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44일 동안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이 기간에 14% 정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로 볼 때 그 정도로 나오는데,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저점 대비 이제 18%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올라와서 다 채웠다. 그러니까 이 반등은 다 채웠다라고 봐야 돼서 사실상 이번 반등은 끝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이 나오려면 몇 가지 이제 조건이 나와야 되니까, 보통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장은 3일 연속 조정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오늘 저녁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고, 다음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환율 하락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는지 뭐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몰아가서 해석을 하느냐, 나쁜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관세 관련된 발언도 관세부가 전선 확대된 거야, 또는 조만간 타결되는 국가가 나올 거야, 엇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좋은 장에서는, 이왕이면 이런 장에서는 좋은 걸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이 베어마켓 랠리였는지 아니면 좀 추세가 바뀐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실제 벌어지는 상황은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